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뭔가 이상한 것, 평소 취침 시간을 훨씬 넘기게 만든 일에 빠져들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자정 내 아파트는 단 하나의 램프 불빛에 잠겨 있고 바깥 도시는 숨을 참은 듯 웅웅거립니다. 공기는 묘한 정적에 휩싸여 마루판이 삐걱거릴 때마다 경고처럼 들립니다. 당신은 이걸 살아남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너무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멈춰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한다면요. 당신이 어디서 듣고 있는지 현지 시간과 함께 댓글로 알려주세요. 궁금하거든요. 자,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라도 켜고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소파에 늘어져 멍하니 TV에서 재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그때 들렸어요, 속삭임. 바람이나 이웃의 운걸거리는 말다툼으로 착각할 만한 게 아니었죠. 아니, 이건 날카롭고 의도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내 귀 바로 옆에 기대서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것 같았죠. TV를 음소거하고 심장이 살짝 쿵쾅거렸어요. 뭔가 상상한 건지 확신이 안 갈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뿐. 나 스스로에게 피식 웃었죠. 좋아, 이제 B급 영화 주인공처럼 그림자에 놀라고 있네. 근데 또 들렸어요. 이번엔 더 부드럽게 벽을 타고 미끄러지듯이 마치 날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좋아, 우주야. 내가 중얼거렸죠. 이제 네가 내 관심을 끌었어. 일어나서 맨발로 차가운 나무 바닥을 밟으며 소리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소리는 책상 근처 구석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거기엔 노트북 커피 머그 잔, 그리고 물 안 준다고 날 비난하는 것 같은 화분이 어지럽게 놓여있죠. 가까이 갈수록 속삭임이 희미해졌어요.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 같았죠. 벽에 귀를 대봤는데 좀 우스꽝스러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냥 오래된 파이프 소리겠지. 안 그래요? 아니면 이웃이 심야 ASMR 역할극에 푹 빠졌거나. 농담이죠. 내 인생이 갑자기 호러 팟캐스트가 됐다고 생각하다니. 근데 벽이 차가웠어요. 거의 지나치게 차가웠고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마치 안에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죠. 뒤로 물러나 방을 훑어봤어요. 내 아파트는 작아요. 좋게 말하면 아늑하죠. 침실 하나 거의 안 쓰는 주방, 그리고 내 잘못된 결정들을 기념하는 거실. 예를 들어 충동적으로 산 넌사인이 EAT를 분홍빛으로 깜빡거리고 있죠. 아무것도 어긋난 게 없었지만 공기가 뭔가 충전된 느낌이었어요. 폭풍 직전처럼요. 폰을 집어들고 소리가 또 나면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증거 알죠? 내가 미쳐가는 거라면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증거라도 갖고 싶었어요. 다시 앉아서 폰을 준비하고 기다렸죠. 침묵이 길게 이어지며 날 비웃는 것 같았어요. 포기하려는 순간 속삭임이 돌아왔어요. 이번엔 더 선명했죠. 단 한 단어 찾아. 멈칫했어요. 뭘 찾아? 잃어버린 양말 인생의 의미. 더 나은 인터넷 제공자. 반쯤 웃고 반쯤 겁먹었죠. 화요일 밤을 이렇게 보낼 계획은 아니었거든요. 시간을 확인했어요. 새벽 1시 3분. 현명한 선택은 잠자리에 드는 거였겠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치부하고. 하지만 호기심은 고집 센 놈이라 미스터리를 풀지 않고 두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방 안을 서성이며 소리의 출처를 찾아봤어요. 이제 한 군데가 아니었어요. 벽들이 수다를 떨며 속삭임을 주고받는 것 같았죠. 벽을 두드려 봤어요. 혹시 스쿠비두 에피소드처럼 비밀문이 튀어나올까 싶었죠. 운은 없었어요.
여기 좀 나이 든 지혜 하나. 우리 할머니는 집이 말하면 귀 기울여 하지만 대답은 하지마 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낡은 농가에서 보낸 겨울들 때문인지 그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자주 하셨죠. 이제 보니 뭔가 알아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한 사실 하나, 어떤 건물은 구조적으로 소리를 증폭하도록 설계된다는 거 아셨어요. 발자국 하나만으로 생긴 진동이 벽을 타고 전파될 수 있죠. 재질이 딱 맞으면요. 건축가들은 그걸 음향공명이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그냥 소름 끼친다고 부르고 싶네요.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지만 더 희미해졌어요. 마치 더 깊이 파고들라고 도발하는 것 같았죠. 손전등을 집어들었어요. 폰 배터리가 12%라서요.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환풍구 창문, 심지어 한번 피자 조각을 잃어버렸던 냉장고 밑까지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감시당하는 느낌은 점점 커졌어요. 벽에 눈이 달린 것 같았어요. 학자들이 좋아하는 논쟁거리가 있어요. 기묘한 골짜기라고, 뭔가가 인간과 거의 비슷하지만 살짝 어긋나서 소름 끼치는 거요. 이 속삭임이 딱 그랬어요. 자연스럽지 않지만 머리를 어지럽힐 만큼은 가까웠죠. 결국 책상으로 돌아와서 아까 끄적거렸던 노트를 봤어요. 빈 페이지로 열려 있었는데 분명 닫아놨던 것 같아요. 속삭임이 그랬다고는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안 할게요. 들었던 단어 찾아를 적었어요. 쓰니까 덜 꿈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속삭임은 이제 조용했지만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뭔가 큰일이 터지기 직전의 고요 같았죠. 눈을 비비며 기대 앉아서 오늘 밤은 잠 안 자겠다고 결심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낼 때까지요. 내 아파트가 뭔가를 말하려 한다면 난 그걸 무시할 만큼 얌전하지 않거든요.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지만 이제는 낮고 장난스러운 웅궁거림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나를 쫓아오라고 도발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있어요. 새벽 2시에 건물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꼭대기에 서서 한 손엔 손전등, 다른 손엔 폰을 들고 가슴엔 의심스러운 인생 선택을 품고 있죠. 문을 밀자 삐걱 소리가 나요. 당연히 그렇죠. 모든 으스스한 지하실 문은 호러 영화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소리를 내야 하니까요. 먼저 공기가 날 덮쳤어요. 축축하고 퀴퀴한 수십 년 햇빛을 보지 못한 곳에 숨결 같았죠. 여기서 죽으면 집주인을 괴롭힐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첫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은 내 무게에 신음하며 하나하나가 내 멍청한 결정에 항의하는 것 같았어요. 머리 위 형광등은 깜빡이며 환한 말벌처럼 윙윙거렸고 그 그림자들은 벽을 타고 살아있는 것처럼 꼬불거렸죠. 손전등을 휘둘러 봤어요. 갑작스런 공포 장면을 기대했지만 그냥 지하실이었어요.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고 파이프는 물방울을 맺고 보일러는 터질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속삭임은 여기서 더 컸어요. 건물의 맥박처럼 윙윙거림에 얽혀 있었죠. 멈춰서서 단어를 잡으려 귀를 기울였어요. 알아듣기 힘든 말, 아니면 그게 아닌지도 잊힌 사원에서 들을 법한 챈트 같은 리듬이 있었어요. 손전등 하나 들고 생존 기술 제로로 이걸 해결하겠다고 생각한 내가 우스워요. 더 깊이 들어갔어요. 운동화가 거친 바닥을 스치며 소리를 냈죠. 공기가 더 차가웠어요. 6월인데도 숨이 입김으로 보일 정도였죠. 손전등을 상제 비췄어요. 나무는 갈라지고 빛바랜 배송 라벨이 찍혀 있었죠. J 하로 소유 알조체 사실이라고 적힌 거예요. J 하로가 누구지? 왜 이 물건이 아직 여기 있는 거야? 뚜껑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영화에서 저주나 곰팡이 덩어리를 풀어놓는 게 이런 식이라는 걸 알죠.
계속 움직였어요. 속삭임을 따라갔죠. 소리는 벽을 튕기며 어딘가로 날 이끄는 것 같았어요. 폰 배터리는 이제 8% 훌륭한 계획이야. 나 누가 내 시체를 찾을 수 있게 메모라도 남겼어야 했나 싶어요. 지하실 한 구석이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어요. 빛이 제대로 닿지 않는 것 같았죠. 마치 삼켜지는 것처럼. 속삭임은 여기서 가장 선명했어요. 피부가 따끔거릴 정도의 부드러운 합창 같았죠. 손전등을 비췄고 상자 더미 뒤에 반쯤 숨겨진 금속 격자가 보였어요. 녹슬었지만 나사는 느슨해 보였죠. 누군가 손댄 것처럼. 직감은 그냥 두라고 했지만 지난주 남은 초밥을 먹어도 괜찮다고 한 직감이니 신뢰도가 높진 않죠. 상자를 옆으로 밀었고 격자가 덜컹거리며 먼지 구름을 뿜었어요. 속삭임이 갑자기 날카롭고 다급해지더니 갑자기 멈췄어요. 침묵. 숨을 참게 만드는 나종 침묵이죠. 무릎을 꿇고 격자 안을 들여다봤어요.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희미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차갑고 꾸준한. 그리고 뭐지? 향 냄새 이상하죠. 지하실이 사원 냄새를 풍길 리 없잖아요. 격자를 당겼더니 예상보다 쉽게 빠졌고 쿵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누가 뛰어와서 내 건물에서 무단 침입했다고 소리칠까봐 움찔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벽의 구멍은 기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고 속삭임이 다시 시작됐어요. 부드럽고 유혹적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신경질적으로 웃었어요. 정말로 귀신 같은 소리 때문에 벽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거야. 아무래도 그래요. 여기 나이든 지혜 하나. 우리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목소리를 따르지 마. 무료 파일을 준다고 해도 라고 하셨어요. 실용적인 분이셨지만 지하실 속삭임에는 적용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사실, 오래된 건물의 지하실엔 숨겨진 방이나 통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장용이거나 금주법 시대 밀수 같은 음습한 일에 쓰였죠. 역사가들은 그 빈도에 대해 논쟁하지만 우리 건물이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속삭임은 그 비밀의 실마리 같았어요. 끝이 뭔지 모르고 잡아당기는 실처럼. 손전등을 구멍 안으로 비췄어요. 좁은 통로였어요. 벽은 거친 벽돌로 되어 있고 바닥은 잔해로 어질러져 있었죠. 속삭임은 더 깊은 곳에서 왔고 호기심과 이러다 진짜 범죄 팟캐스트 주인공 되는 거 아냐 라는 뇌의 비명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제 7% 신호도 없죠. 완벽해. 심호흡하고 아분만 확인해 본다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벽이 좁아서 어깨를 스쳤고 공기는 향 냄새로 무거웠어요. 속삭임이 더 선명해졌어요. 거의 단어처럼 들렸고 여기 혼자가 아닌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뭔가가 기다리고 있고 난 그쪽으로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좁은 통로에 웅크리고 있어요. 손전등 불빛이 내 신경처럼 흔들리고 속삭임이 연기처럼 내 주위를 맴돌아요. 공기는 향 냄새로 짙고 벽이 있어야 할 곳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요. 마치 건물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죠. 벽 구멍으로 기어 들어온 게 최고의 아이디어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돌아갈 순 없어요. 대부분은 내가 너무 고집세서 부분적으로는 뒤로 기어서 나가다 끼일까봐 겁나서요. 속삭임은 더 부드럽지만 선명해졌어요. 거의 단어처럼 들리며 날 더 깊이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이게 장난이면 치료비 청구할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거친 바닥에 무릎이 쓸리며. 통로가 더 넓은 공간으로 열리는데 방이라기보다는 건물이 삼켜버린 잊힌 구석 같아요.
손전등이 쓰레기 더미를 비추죠. 녹슨 도구 곰팡이 핀 판지달 착륙 때부터 여기 있었을 것 같은 누런 신문지 더미. 속삭임은 벽 자체에서 웅웅거리는 것 같아요. 내 가슴에서 서브우퍼처럼 진동하죠. 불빛을 휘둘러 받고 그때 봤어요. 구석에 부서진 신문지 아래 반쯤 묻힌 가죽 표지 일기. 오래됐어요. 표지가 마른 피부처럼 갈라졌지만 나머지 쓰레기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의도적인 느낌, 누가 날 위해 여기에 두고 간 것 같죠. 좀 과장된 생각인가 하지만 지하실이 나에게 속삭일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하세요. 먼지를 털어냈어요. 먼지가 공기 중으로 퍼지며 기침이 나왔죠. 일기를 집어들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고 가죽은 손가락 아래 차갑고 묘하게 매끄러웠어요. 속삭임이 잠깐 날카롭게 치솟았다가 다시 낮은 웅궁거림으로 돌아왔어요. 일기를 펼쳤어요. 불꽃이 튀거나 악마가 튀어나올까 반쯤 기대했지만 그냥 페이지였어요. 누렇고 바삭한 촘촘한 거미줄 같은 필체로 가득했죠. 첫 페이지에 이름이 있었어요. J. 하로. 아까 본 상자랑 같은 이름. 우연, 글쎄 믿기지 않아요. 글씨는 발에서 읽기 힘들었지만 의식과 결속 같은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좋아, 우리 건물엔 으스스한 독서 모임의 역사가 있나 봐요. 페이지를 넘기다 느슨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스케치였어요. 모르는 상징들 원과 선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 같았죠. 나보다는 훨씬 괴짜인 누군가에게. 종이를 다시 끼우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속삭임은 이제 조용해졌어요. 내가 이걸 찾은 것에 만족한 것처럼.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두고 갈 생각은 없어요. 일기를 팔 아래 끼우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구석이 더 좁게 느껴졌고 그림자가 더 짙어졌어요. 불빛이 밀어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폰은 이제 완전히 나갔어요. 역시나 손전등도 깜빡이기 시작했죠. 타이밍 완벽해 우주야. 지하실 괴물한테 먹히면 별점 하나 줄 거야 라고 농담했지만 내 목소리는 가늘게 들렸어요. 어둠에 삼켜진 것 같았죠. 여기 나이든 지혜 하나. 우리 이모가 오래된 물건은 오래된 약속을 품고 있다. 집어드는 걸 조심해 라고 하셨어요. 중고가구 얘기였지만 신비한 지하실 일기에도 적용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한 사실, 20세기 초 손으로 쓴 일기엔 종종 암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일부 역사학자들이 주장해요. 특히 신비주의 단체와 관련된 공동체에서. 그들은 오컬트 암호학이라고 부르고 그게 신비주의인지 그냥 잉크 낭비한 지루한 사람들인지 학계에서 논쟁이죠. 지금은 신비주의 쪽에 기울고 있어요. 이 일기가 주는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요. 통로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일기를 꽉 쥐고. 속삭임은 희미하지만 끈질기게 따라왔어요. 내가 다음에 뭘 할지 궁금한 것처럼. 내가 과민한 건지 공기가 정말 무거운 건지 모르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당밀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내가 기어 들어왔던 격자를 지나는데 잠깐 다른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슉슉 발소리 같은 내 뒤 어딘가에서. 돌아서서 손전등으로 어둠을 갈랐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먼지와 그림자가 장난친 거죠. 아니면 아니거나. 더 머물러서 확인할 생각은 없어요. 격자를 통해 허겁지겁 기어나와 팔꿈치를 부딪히며 메인 지하실로 돌아왔어요. 마라톤 뛴 것처럼 헐떡이며.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지만 이제 생명줄처럼 느껴졌어요. 상자에 기대서 손에 일기를 쥐고 숨을 고르려 했어요. 속삭임은 여기선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뼛속에서 웅웅거리는 것 같았죠. 일기를 다시 펼쳐봤어요. 정말인지 확인하려고.
필체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촘촘하고 수수께끼 같았죠. 그릇과 부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누군가의 장보기 목록은 아닌 것 같아요. 일기를 닫고 위층에서 제대로 읽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모든 불을 켜고 죽은 사람도 깨울 만큼 진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제이 하로우가 뭘 했든 그게 내 아파트가 나한테 말하는 이유일 거예요. 아파트로 돌아와서 마치 탐정놀이를 하는 사람처럼 책상에 웅크리고 있어요. 일기가 램프에 눈부신 빛 아래 펼쳐져 있죠. 속삭임은 멈췄지만 그 부재가 오히려 더 나빠요. 건물이 내 다음 행동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 같아요. 새벽 3시 내에 불면증을 제압할 만큼 진한 커피 한 잔이 앞에 있어요. 일기의 페이지들이 날 쳐다보고 제이 하로웨, 거미줄 같은 필체가 의식과 결속 같은 단어로 날 도발해요. 하지만 그 스케치, 이상한 상징들이 있는 거, 그게 내 머리를 꽉 쥐고 있어요. 그냥 낙서가 아니에요. 정밀해요. 내가 정말 알고 싶지 않은 뭔가의 청사진 같아요. 이게 악마를 소환하면 이사 갈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혀를 대었어요. 초보 실수죠. 노트를 꺼내 상징들을 베끼기 시작했어요. 원 안에 원, 들쭉날쭉한 선, 그리고 별과 교차된 구불구불한 화살처럼 보이는 것. 수학 시간이나 고대룬에 대한 심야 위키피디아 탐닉에서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에요. 코드 해독자는 아니지만 고집이 세죠. 속삭임이 날 지하실 통로로 끌고 간 게 그냥은 아닐 거예요. 연필이 조용한 가운데 스크래치 소리를 내며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그렸어요. 램프가 한 번 깜빡였고 순간 멈췄어요. 속삭임이 다시 시작될까 반쯤 기대하며. 아무 일도 없었죠. 그냥 과다카페인 신경일 뿐. 불 꺼지면 이 책 창밖으로 던질 거야 라고 농담했지만 계속했어요. 지금 포기하면 건물이 이기는 기분이라. 1시간 뒤 상징 한 페이지와 2통을 얻었어요. 몇몇은 반복되며 패턴을 이루죠. 언어거나 지도 같아요. 한 상징 나선에 사선이 그어진 것. 이 다른 것보다 자주 나오는데 일기에서 그릇 같은 단어 근처에 항상 있죠. 하로의 글을 다시 뒤적이며 이해해보려 했어요. 수수께끼 같아요. 부름을 봉인하고 깨우는 대가에 대해 말하죠. 싸구려 판타지 소설 같지만 피부가 오싹한 걸 보니 픽션이 아닌 것 같아요. 돌에 새겨진 표식에 대한 구절을 찾았고 지하실 벽이 떠올랐어요. 그 벽돌들이 그냥 벽돌이었나, 뭔가를 놓쳤나 다시 내려가고 싶지만 생존 본능이 드디어 나타나서 새벽 3시에 가지마 바보야 라고 소리쳤죠. 기대 앉아서 눈을 비볐고 커피가 식은 걸 알았어요. 아파트가 너무 조용해요. 마치 엿듣는 것 같죠. 일기를 들고 서성이며 조각을 맞춰보려 했어요. 할로의 메모는 의식을 암시해요. 상징과 관련된, 아마 이 건물에서 행해진. 결속 부분은 뭔가를 소환하려 한 게 아니라 가두려 한 것 같아요. 그게 위안이 되나? maybe 하지만 대가 부분이 걱정돼요. 이야기 속 의식은 항상 피나 영혼, 아니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드티 같은 걸 원하죠. 신경질적으로 웃었어요. 좋아, 이제 상상 속 악마랑 옷장 흥정하는 중이야. 여기 나이든 지혜 하나. 아빠가 풀 수 없는 퍼즐은 건드리지 마. 판을 부술 준비가 안 됐다면 이라고 하셨어요. 인생 얘기였지만 여기 맞아요. 이 일기를 건드리는 건 벌집을 찌르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사실,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점토판 같은 고대 상징이 그냥 글이었는지 의식적 힘을 가졌는지 논쟁해요. 실천 상징학이라고 부르며 미신인지 실제인지 다투죠. 학자는 아니지만
이 상징들을 베끼는 건 실제 쪽과 바람 피우는 기분이고 귀여운 바람이 아니에요. 노트북을 꺼냈어요. 다행히 충전돼 있었고 온라인으로 상징을 검색했어요. 정확한 매치는 없었지만 오컬트 관련 포럼에서 비슷한 모양이 오래된 건물에 새겨진 흐릿한 사진을 찾았어요. 한 스레드에서 앵커 CG를 언급했어요. 뭔가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상징 형이상학적 자물쇠 같죠. 그게 하로의 결속 얘기와 맞아떨어지지만 안심은 안 돼요. 이 건물이 앵커라면 뭘 고정하고 있는 거지. 노트북을 닫았어요. 봐선 안 될 커튼 뒤를 엿본 기분이었죠. 일기는 거기 놓여 있어요. 벽돌처럼 순진하지만 속일 수 없어요. 이 상징들은 열쇠고 난 이미 자물쇠를 돌리고 있죠. 창을 흘깃 봤어요. 바깥은 새카맣고 안개로 도시 불빛이 흐릿해요. 아파트가 작게 느껴져요. 내가 안 볼 때 벽이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 같죠. 그냥 피곤한 걸 거예요. 하지만 공기가 무거워요. 하루의 말의 무게를 짊어진 것 같아요. 계획을 적었어요. 내일 지하실을 다시 확인할 거예요. 낮에. 그리고 건물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지금은 일기를 가까이 둘 거예요. 베개 밑에 숨기듯 편집증적인 애처럼. 부드럽게 웃었어요. 속삭임이 돌아오면 내 카페인 충전된 태도부터 상대해야 할 거예요. 아파트로 돌아와서 일기를 베개 밑에 숨겨놓았지만 잠은 오지 않아요. 커피가 아직 혈관에서 윙윙거리고 침묵은 마치 이빨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새벽 4시가 다 되어가는데 천장을 쳐다보며 누워있다가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속삭임이 아니라 발소리. 무겁고 의도적인 문밖 어딘가에서 앞뒤로 서성이는 소리죠. 처음엔 좋아. 이웃이 불면증 올림픽 연습 중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리듬이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느리고 목적 있는 누가 발로 문제를 풀려는 것 같았죠. 너도 악마 소환 중이면 우리 좀 맞춰야겠어 라고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호기심이 또 날 끌어올렸죠. 맨발로 문 쪽으로 살금살금 갔어요. 삐걱거리는 마루판을 본능적으로 피해. 복도가 바로 밖에 있고 문에 귀를 대봤어요. 어른들 말, 엿듣는 호기심 많은 애 같은 기분이었죠. 서성이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꾸준한 쿵쿵쿵, 그리고 낮은 운걸거림, 누가 혼잣말하는 것 같았죠. 복도 맞은편에 사는 이웃 캠넌 부인은 60대고 혼자 지내고 한 번은 내가 재활용통에 피자 박스를 버렸다고 소리쳤어요. 그녀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왜 깨어 있는 거지? 문을 살짝 열었어요. 살짝 엿볼 만큼만. 복도는 어두웠고 깜빡이는 정우 하나로 비춰졌어요. 그녀의 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얇은 빗줄기가 누가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렸죠. 발소리가 멈췄어요. 숨을 참고 다시 시작되길 기다렸죠.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건물의 웅웅거림만 날 비웃는 것 같았죠. 일기를 들고 이제 이거 없이 어딜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복도로 나왔어요. 발끝으로 그녀의 문 쪽으로 갔죠. 여기 공기는 더 차가웠고 그림자가 길게 뻗어 날 잡으려는 것처럼 꼬불거렸어요. 바닥에 희미하지만 새로 생긴 긁힌 자국이 보였어요. 누가 몇 시간 동안 서성인 것 같았죠.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자국을 훑었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캠론의 아파트 안에서 날카로운 삐걱 소리 의자를 끄는 것 같았죠. 심장이 쿵쾅거렸고 연쇄살인마면 나 달리기 진짜 못해 라고 속삭였어요. 유머가 날 구해줄 거라고 생각한 내가 우스워요. 일어나서 노크할까 고민했어요. 뭐라고 말하지? 안녕, 캠넌 부인 고대 존재, 소환 중이세요. 아니면 그냥 만보 걷기 하시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그녀의 문 아래 빛이 꺼졌고 복도가 거의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머리 위 전구가 윙윙거리며 완전히 나갈 것 같았죠. 일기를 꽉 쥐고 내 아파트로 후퇴했어요. 유령도 막을 것처럼 문을 잠갔다요. 여기 나이든 지혜 하나, 엄마가 그림자를 건드리지 마. 그걸 만든 게 뭔지 만날 준비가 안 됐다면 이라고 하셨어요. 소문 얘기였지만 이웃의 으스스한 심야 습관을 염탐할 때는 다르게 다가오죠. 그리고 이상한 사실, 심리학자들은 패턴 착시라는 걸 논쟁해요. 뇌가 무작위한 것에서 얼굴이나 모양 같은 패턴을 보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림자에서 유령을 보거나 백색 소음에서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게 그냥 뇌의 배선 문제인지 더 깊은 뭔지 다투지만 지금은 그 그림자가 그냥 뇌의 장난이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소파에 돌아와 일기를 펼치고 진정하려 했어요. 캠런의 서성임은 날 겁먹게 했어요. 특히 하로웨 의식 관련 메모를 본 후라. 그녀가 관련이 있나? 아니, 터무니없지. 그녀는 내가 재활용 잘못한 것에 화내는 타입이지 컬트에서 주문을 외울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그 긁힌 자국, 그 그림자 본 걸 적었어요. 쓰는 게 통제감을 주는 것 같았죠. 일기를 다시 뒤적이며 단서를 찾았어요. 하로는 감시자들을 언급했어요. 결속을 지키는 사람들. 캠런이 그중 하나일까? 아니면 내가 그냥 잠 못 자고 편집증적인 건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좋아, 이제 이웃을 초자연적 경비원으로 의심하는 중이야. 아파트는 다시 조용하지만 포근한 조용함이 아니에요. 문을 자꾸 흘깃거려요. 노크 소리가 날까봐. 캠런이 이 일에 연루됐는지 아니면 내가 저주받은 일기와 단둘이 있는 게 더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이상한 이웃으로 쫓겨나고 싶진 않으니까. 당장은 여기 머물러요. 일기를 곁에 두고 불 켜놓고 잘지도 몰라요. 캠런이 뭔가 꾸미고 있다면 알아낼 거예요. 이 건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제 너무 깊이 들어와서 물러날 수 없어요. 해가 드디어 떴지만 안개가 도시를 악몽처럼 뒤덮고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꿈이었죠. 아파트 밖에는 없습니다. 일기는 부여 사이에 있습니다. 공기가 축축해서 피부에 쪼개지고 약간의 틈새를 뚫고 휙 소리만 들릴 수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홀짝이고 낮이면 세상이 호러 영화를 세트로 나누는 이들을 나죠. 그때 그들을 쳐다보았을 때 후드 외투를 입은 책일 건너편에 동상처럼 꼼짝하고 서 있는 얼굴은 안 좋았고 내부에 어두운 형체가 있었습니다. 혹시 꼬마가 불안해 보이네. 저주가 부적 팔러 온 거면 있어요. 고마워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속삭이는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아요. 희미하게 바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날 울리는 따라온 것 같아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세포는 키가 크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우리 건물을 아니 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확인했어요. 오전 6시 47분 메시지는 없습니다. 침대에 있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은 단어가 아니다. 단지 웅웅거림일 뿐이지 그 감성에게 집적할 때 더 커져요. 최종적으로 요즘 내 운을 보면 그럴 것 같군요. 미래 한 걸음 내디뎠어요. 소리를 지르고 겁줄까 생각하며 손님이 오기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는 순간 그들은 돌아서서 속이더니 안개로 시작되듯이 처음부터 나타났습니다. 눈을 더욱 높이며 커피가 직접 출몰한 모험입니다. 그래, 이게 전혀 불길하지 않잖아. 나는 반은 푹 빠는 겁에 질려한다. 호러 영화에서 아무것도 없이 배우를 배구하고 그들의 경로를 따라 길을 건너뛰세요.
나는 길을 건너갑니다. 속삭임은 그들이 서 있다는 느낌이 희미해져서 거기엔 아스팔트와 오래된 책이나 냄새가 희미한 냄새가 납니다. 지하실과 같은 말이에요. 바닥을 훑어봤고 단서를 찾아보고 미안 으스스하게 굴었어 여기 반전 있다는 부분을 다루어야 합니다. 행복하다면. 그러나 빅토리아 일기가 더 무겁게 하는 속임을 이것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루에 감시자들 이 유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뒤에 있는 소포 하나일지도 내부의 컨테이너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냥 잠을 못 자고 있거나 받은 책을 군데군데 론자한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콘스피러시, 러리스트. 초기로 돌아오는 길에 몇 걸음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개는 더 짙어져서 속을 삼키며 사김은 귀에서 웅궁거리는 소리만 대답합니다. 특별해서 멈췄는데 새로운 걸 보니 문틀에 긁힌 힘 쪼만하지만 칼로 새긴 것 같아서요. 아니요. 일기의 상징 중 하나를 제외하고 사선이 그와 일치했습니다. 손에 괜히 가본 것 같아요. 좋아, 이제 구조물의 문신까지 생트립네라고 중얼거리며 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힘이 정말 대단해요. 마지막 1달러를 해도 그냥 정도예요. 여기 나이든 공주 하나 소속 아닌 그림자가 보이면 쫓지 말고 표시하고 지나쳐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부 정도니 바다에 괴담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맞아요. 저 후춧가루를 쫓아낸 건 미친 짓이지만 이 긁힘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는 사실, 인류학자들은 방어적 표식을 논의하며 확장된 건물에서 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신이라 하고 다른 속성을 실제로 작용시키려는 기억의식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힘은 긁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뭔가 외부 내지 안에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들어가세요. 저널이 내 재킷에 구멍을 내고 있어요. 계획은 뻔해요. 캡넌과 아저씨하고 낮에 지하실을 확인하고 건물 역사를 파헤어요. 당신의 소리를 피하면서 나를 키워. 안녕하세요. 우리 층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카플란의 문은 닫혀있고 밑에는 빛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뭔가 보이요. 그의 옆벽에 희미한 초크 부품, 또 다른 것은 사선 상징어입니다. 맥이 그리워요. 캡넌이 관련되어 누가 그녀의 집에도 연결되는지. 그렇다면 더 세게 노크했어요. 잘 지내요. 문고리를 손으로 책임져야 할 책임 무단 선언은 나한테도 과해요. 그래도 내가 아파트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해야 할 일 일기에 메모를 펼쳐놓고 기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후 세포 긁힌 부분 속어 모두 하로우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식이에요. 영웅은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노트북을 찾으려면 J를 검색하세요. 하로우와 그 건물의 주소. 사실주의자 집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쌍하고 기대에 앉는다는 것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밖은 여전히 안개 짙고 보고당하는 느낌을 낯설게 칠 수 있어요. 건물뿐 아니라 내가 없으면 움직일 수 있고 더 오래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늦은 오후 지역 도서관에 있어요. 오래된 종이와 잊힌 이야기 냄새가 나는 곳이죠. 일기는 배낭 안에 들어있어 죄책감 같은 비밀처럼 무겁게 느껴져요. 오늘 아침에 후드 인물과 그 으스스한 긁힘 자국 이후 건물의 역사를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이 하로우가 누군지 알아내야 해요. 내 자신이 유령 이야기 주인공이 되기 전에요. 도서관은 조용해요. 신문을 넘기는 몇몇 은퇴자들과 폰을 스크롤하는 지루한 사서뿐이죠. 아카이브 섹션으로 향했어요.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곳,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하죠. 속삭임이 다시 들려요. 희미하지만 분명히 선반에서
스멀스멀 나오며 날 따라온 것 같아요. 날 괴롭히려면 최소한 올바른 책 찾는 걸 도와줘 라고 중얼거리며 책줄을 훑기 시작했어요. 아카이브는 먼지 쌓인 책과 누런 파일의 미로예요. 청구에서 삼목공 영춤가시 보심 도시계획 기록이나 시 소유지 증서 같은 제목들이죠. 건물이나 하로 관련된 걸 찾으려 몇 권을 꺼냈어요. 1940년대 역사학회 노트라는 낡은 바인더를 만졌을 때 속삭임이 더 커졌어요. 날 응원하거나 경고하는 것 같았죠. 테이블로 가져갔어요. 수십 년 사용으로 흉터진 나무 테이블이었죠. 바인더를 펼쳤어요.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 흐릿한 사진, 전후 도시 붐에 관한 신문 스크랩이 있었어요. 우리 건물이 사진에 나왔어요. 1947년에 흐릿한 샷. 지금과 거의 똑같았지만 입구 위에 이상한 상징이 새겨져 있었죠. 일기의 나선 사선 상징. 피부가 따끔거렸어요. 좋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라고 속삭였죠. 누가 쉿 할까봐 주위를 둘러보며. 계속 읽었고 제이 하로의 이름이 1940년대 도시에서 모인 영적주의 단체에 관한 스크랩에서 튀어나왔어요. 기사는 모호했어요. 괴짜지만 무해하다고 했지만 하로우를 핵심 인물로 언급했고 그가 몇몇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맞아요. 우리 건물 포함이여 속삭임이 웅궁거리며 마치 기뻐하는 듯 했어요. 이걸 적으며. 또 다른 메모는 1948년 건물에서 소란 이 있었다고 이상한 소음과 경찰 보고서가 아무 결과 없이 끝났다고 했죠. 익숙한 이야기죠. 하로우의 의식이 취미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 감시자들이 아직 주변에 있을지도 그가 결속한 걸 꽉 묶으려 하거나.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도서관 지하실에 하루 유산 서류라는 아카이브 박스가 있다는 언급을 찾았죠. 속삭임이 날카롭고 다급하게 치솟았어요. 저를 거기로 가리키는 듯 했죠. 망설였어요. 또 지하실 진짜 하지만 이제 물러나기엔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사서에게 박스에 대해 물었더니 한숨 쉬며 먼지 쌓인 쓰레기라고 투덜대며 열쇠를 주고 계단을 가리켰어요. 아무것도 부수지 마 라고 하더군요. 저주받은 거면 장담 못해요 라고 농담했지만 그녀는 이미 폰에 빠져 있었죠. 계단은 어두웠고 속삭임은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더 커졌어요. 지하실은 콘크리트 무덤 같았어요. 박스들이 쌓여 있고 깜빡이는 조명은 손전등이 그리웠죠. 하루 박스를 찾았어요. 낡고 테이프로 봉인된. 손이 떨리며 박스를 열었죠. 안에는 편지 사진 그리고 작은 노트북 일기와 같은 거미줄 필체였어요. 1947년 날짜의 한 편지는 균열을 봉인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 말했어요. 하로우가 서명했고 이 카플란에게 보낸 거였죠. 심장이 멎었어요. 카플란 내 이웃, 미시스 카플란처럼 설마 같은 사람일 리 없죠. 그녀는 나이 들었지만 그렇게 늙진 않았어요. 친척일까 속삭임은 이제 내 머리에서 웅궁거리는 합창이었죠. 노트북과 몇 통의 편지를 배낭에 쑤셔 넣었어요. 도둑 같은 기분이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신경 안 썼죠. 조명이 세게 깜빡였고 잠깐 저 멀리 벽을 가로지르는 그림자를 봤어요. 내 그림자가 아니었죠. 아니, 오늘은 안 돼 라고 중얼거리며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열쇠가 손에서 덜컹거렸죠. 여기 나이든 지혜 하나 할머니가 오래된 종이는 오래된 진실을 말하지만 항상 읽히길 원치는 않아 라고 하셨어요. 가족 비밀 얘기였지만 맞아요. 하로의 서류는 숨겨지려 저항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이상한 사실, 역사가들은 심리지리학을 논쟁해요. 장소가 과거 사건의 감정적 영적 잔재를 품는다는 아이디어죠. 어떤 이는 터무니없다고 하고
다른 이는 특정 건물이 유령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요. 이 도서관은 심리지리적 분위기를 주고 마음에 안 들어요. 테이블로 돌아와 노트북을 훑었어요. 의식 얘기로 가득했고 우리 건물의 것 같은 앵커와 시지를 언급했죠. 한 페이지는 의식이 유지하려면 지킴이가 필요하다고 감시자 같은 사람들. 카플란이 관련이 있을 거라 확신해요. 자이든 타이든 짐을 싸서 도서관을 나왔어요. 속삭임은 희미해졌지만 하로의 비밀의 무게는 날 따라왔죠. 밖에서 안개가 걷히고 있었지만 후드 인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향하며 카플란과 대면하고 지하실을 다시 확인할 준비를 했어요. 하로우가 봉인한 게 뭐든 꿈틀대고 있고 난 그 한가운데에 있어요. 아파트 건물로 돌아왔어요. 캠넌 부인 문 앞 복도에 서서 심장이 스릴러 영화 오디션이라도 보는 것처럼 쿵쾅거려요. 저녁이고 밖의 안개가 여전히 떠돌아 배낭 속 일기는 천을 뚫고 타버릴 것 같은 비밀을 품고 있죠. 도서관의 하루 서류, 특히 이 카플란에게 보낸 편지는 내 이웃이 이 혼란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거란 확신을 줬어요. 속삭임이 다시 들려요. 이제 더 커져서 그녀의 문 뒤에서 유령 라디오 주파수에 맞춘 것처럼 새어나와요. 복도 조명이 깜빡이며 벽에 꼬불꼬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이게 함정이면 강력한 항의 쪽지 남길 거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단단히 하지만 공격적이지 않게 노크했어요. 편집증적인 미친놈처럼 들리지 않길 바라며. 대답이 없어요. 더 세게 다시 노크했더니 속삭임이 치솟으며 이가 시릴 정도로 날카로운 운궁거림이 됐어요. 벽의 초크, 자국 나선 사선 상징, 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지만 조명이 나쁜 탓일 수도 있죠. 포기하려던 찰나문이 삐걱 열리며 살짝 벌어졌고 캠넌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창백하고 눈은 날카롭지만 피곤해 보였어요. 며칠 잠을 못 잔 것처럼. 뭐 원해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속삭임에 거의 묻힐 정도였죠. 머뭇거리다 불쑥 말했어요. 뭐 좀 찾았어요. 건물에 대해, 하로에 대해. 그리고 당신 이름이 나왔어요. 그녀 눈이 가늘어졌고 순간 문을 쾅 닫을 줄 알았어요. 대신 뒤로 물러서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목소리 낮춰 그녀가 쉿소리를 냈죠. 그녀의 아파트는 타임캡슐 같았어요. 꽃문의 벽지, 빛바랜 사진, 나방약과 오래된 차 냄새. 속삭임은 여기서 귀가 먹먹할 정도로 벌떼처럼 윙윙거렸고 문틀의 옷걸이 뒤로 숨겨진 더 많은 상징이 긁혀있는 걸 봤어요. 캠넌은 문을 닫고 잠갔다 낡은 소파를 가리키며 앉아 마치 내가 문제아인 것처럼 말했어요. 배낭을 꽉 쥐고 앉았죠. 그녀는 서성였어요. 슬리퍼가 러그를 스치며 소리를 냈죠. 너 여기저기 기웃거렸지. 그녀가 날 보지 않고 말했어요. 그 빌어먹을 일기 찾은 거지. 맞지. 거짓말할 틈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한숨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어요. 너 너무 깊이 들어왔어, 꼬마. 그녀는 자기 할머니가 에스더 캠넌, 이 카플란, 1940년대 하로의 동료였다고 했어요. 그들은 건물의 역이 아닌 무언가를 봉인한 단체의 일원이었죠. 의식은 그것을 묶었고 시질과 지킴이 그녀 가족 같은 를 썼어요. 내 일은 지켜보는 거야. 그녀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싸우거나 고치는 게 아니야. 그냥 지켜봐. 속삭임이 맥박처럼 뛰었고 그게 벽이 아니라 그녀 아니면 그녀 근처에서 나오는 걸 깨달았어요. 일기를 꺼내 나선 사선 상징을 보여줬어요. 이게 건물에 당신 문에 있어요. 무슨 일인 거죠? 그녀가 멈칫하더니 서랍에서 손전등을 꺼내며 중얼거렸어요. 네가 깨웠어, 그거야.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녀의 아이디어였지. 내 거 아냐. 속삿소리가 따라왔어요. 이제 합창처럼 여기선 조명이 더 심하게 깜빡였죠. 캡넌은 이곳을 너무 잘 아는 듯 움직였어요. 상자를 지나 내가 기어들어갔던 격자로 날 데려갔죠. 무릎 꿇고 통로에 불빛을 비췄더니 그녀가 욕을 내뱉었어요. 시질이 흐려지고 있어 벽돌의 희미한 긁힘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그녀가 가리켰어요. 일기 만졌지. 그렇지 깨어나고 있어. 더듬거리며 뭐가 깨어나는 거예요? 라고 물었죠. 그녀가 노려봤어요. 갇힌 걸 좋아하지 않는 무언가. 속삭임이 낮은 으르렁으로 변했고 공기는 폭풍전처럼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내 잘못이라면 미안해요. 근데 다음엔 좀 힌트 주세요. 라고 중얼거렸죠. 여기 나이든 지혜 하나 할아버지가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문을 열지 마 라고 하셨어요. 인생 선택 얘기였지만 심술궂은 이웃과 으르렁거리는 공허와 함께 지하실에 있을 때 와닿죠. 그리고 이상한 사실, 오컬트 학자들은 장소의 정령을 논쟁해요. 장소가 그 자체의 영혼이나 존재를 가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죠. 어떤 이는 신화라고 하고 다른 이는 고대 유적지에서 의식이 흔적을 남겼다고 해요. 이 건물엔 장소의 정령이 있고 화난 것 같아요. 캡넌은 주머니에서 초크를 꺼내 빠르고 숙련된 손놀림으로 시질을 다시 그렸어요. 으르렁이 잦아들었지만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영원히 버티지 않아 그녀가 말했어요. 하로의 의식은 임시방편이었지 해결책이 아니야. 그녀가 날 단단히 쳐다봤어요. 너 이제 이 일에 얽혀서 도와. 아니면 비켜.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망치는 게 머무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것 같았으니까. 위층으로 돌아왔고 속삭임은 경고처럼 따라왔어요. 캡넌은 내 친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동맹이에요. 저주받은 일기 살아있는 건물, 그리고 내가 우연히 들어선 전쟁을 싸우는 이웃과 함께 갇혔어요. 지하실로 돌아왔어요. 캡넌과 함께 비좁은 저장실에 갇혀 우리 사이 상자 위에 일기가 펼쳐져 있죠. 자정이 지났고 머리 위 전구가 살짝 흔들리며 벽이 살아있는 것 같은 흐물흐물한 그림자를 드리워요. 캡넌이 분필로 그린 시질 나선 사선 상징, 이 벽돌에 희미하게 빛나요. 마치 심장 박동처럼 맥박이 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내려온 이후 속삭임이 변했어요. 더 이상 운궁거림이 아니라 낮고 차가운 단일 목소리로 알아듣기 힘든 단어를 중얼거려요. 누가 내 목덜미에 숨을 불어대는 것 같아요.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해 라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내가 얼마나 겁먹었는지 드러났죠. 캡넌이 날 쏘아봤어요. 거친 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집중해 그녀가 쏘아붙이며 분필로 또 다른 시질을 그렸어요. 그녀가 설명해 줬는데 동화는 아니에요. 하로와 그녀의 할머니가 1947년에 봉인한 건 유령이나 악마가 아니에요. 더 오래된 형태 없는 건물이 서 있는 땅에 묶인 무언가죠. 그들은 허기라고 불렀어요. 주의 의도, 당신이 주는 모든 걸 먹고 자라니까요. 시질과 지킴이 캡넌의 가족 같은 그걸 잠재우죠. 하지만 내가 여기저기 찔렀어요. 일기를 찾고 상징을 베꼈죠. 그게 깨어났어요. 네가 그에게 목소리를 줬어. 그녀가 말했어요.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듯. 일기를 꽉 쥐며 움찔했어요. 설명서 딸린 것도 아니었잖아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녀는 이미 분필로 시질을 강화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더 선명해졌어요. 속삭이며 날 봐. 날 알아? 몸이 떨렸고 캡넌이 중얼거렸어요. 무시해. 그건 네가 듣길 원해.
하로의 메모를 따라 결속을 강화하려 했어요. 일기는 의식 다이어그램이 있는 페이지로 펼쳐져 원시질 그릇을 고정하라는 지침. 캡넌은 그릇 이 건물 자체일 거라 생각해요. 벽돌에 허기를 묶는 상징이 새겨진. 하지만 시질은 그녀가 다시 그리기보다 빠르게 흐려지고 목소리는 더 커져 이제 날 풀어줘 라고 말해요. 구석의 격자, 내가 기어들어갔던를 흘깃 보니 새로운 게 보였어요. 주변 벽돌이 부스러지고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걸 가리켰고 캡넌이 욕하며 손전등을 잡았어요. 뚫고 나오고 있어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이제 리모델링까지 하네 라고 중얼거리며 공황을 억눌렀죠. 캡넌이 나에게 분필을 줬어요. 내가 그리는 대로 그려 그녀가 명령했고 덜덜 떨며 반대쪽 벽에 그녀의 시질을 따라 그렸어요. 손이 흔들렸지만 빛나는 선이 날 안정시켰어요. 마치 방역하는 것 같았죠. 목소리가 웃었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 같았고 전구가 깜빡이며 순간 거의 어둠에 잠겼죠. 우릴 시험하는 거야, 캡넌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커졌죠.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손가락을 찔러 피를 시질에 발랐어요. 하로의 비법 그녀가 설명했어요. 앵커를 강화해. 목소리가 으르렁거렸고 공기가 더 무거워 가슴을 눌렀어요. 망설이다 나도 손가락을 찔렀어요. 아파서 얼굴을 찡그리며 따라했죠. 시질이 더 밝게 타올랐고 목소리가 조금 조용해졌지만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여기 나이든 지혜 하나 고모 할머니가 죽일 수 없는 건 먹이 주지 마 라고 하셨어요. 원한 얘기였지만 맞아요. 허기는 주위로 자라고 난 비패를 차려줬죠. 그리고 이상한 사실, 인류학자들은 임계 존재를 논쟁해요. 문턱이나 전이의 장소문이나 신성한 장소에 묶인 존재들. 어떤 이는 신화라고 하고 다른 이는 인간의 믿음으로 먹는다고 주장해요. 허기는 임계적이고 이 지하실은 그 문이죠. 캡넌의 피비법은 효과가 있지만 그녀는 임시라고 경고했어요. 새 그릇이 필요해. 그녀가 일기를 보며 말했어요. 아니면 그걸 짊어질 사람. 그녀의 눈빛에 배가 철렁했어요. 날 말하는 거예요. 전구가 안정됐지만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부드러운 주문 선택해. 선택해. 캡넌은 시질을 다시 그리지만 손이 느려졌어요. 지친 것처럼. 일기를 뒤적이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았어요. 한 구절이 눈에 띄었어요. 그릇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속은 실패한다. 소리내 읽었고 캡넌이 멈췄어요. 그래서 저항하는 거야. 그녀가 말했어요. 하로가 강제로 했어. 자원자가 필요해. 목소리가 다시 웃었고 상자가 흔들렸어요. 안에서 뭔가 두드리는 것 같았죠. 일기를 꽉 쥐며 심장이 뛰었어요. 인간 우리로 등록할 생각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캡넌의 눈은 선택지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시질이 맥박치고 목소리가 기다리고 난 결정을 내릴 시간이 없어져요. 지하실 저장실은 압력솥 같아요. 새벽이 다가올수록 공기가 무겁고 윙윙거려요. 머리 위 전구가 미친 듯이 깜빡이며 벽에 시질이 죽어가는 별처럼 맥박쳐요. 한순간 밝았다가 다음엔 흐려지죠. 캡넌은 격자 옆에 쪼그리고 앉아 한 손엔 분필, 다른 손엔 칼 굳은 얼굴로 집중하고 있어요. 일기는 상자 위에 펼쳐져 내가 느낄 수 없는 바람에 페이지가 펄럭거려요. 허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에요. 꾸준하고 차가운 요구 선택해. 지금. 내 머리를 뚫고 들어오고 희미한 진동이 바닥을 울리며 주변 상자를 덜컹거리게 해요. 이게 퇴거 통지면 서면으로 달라고 할래.
라고 중얼거렸지만 빅고는 말투도 얇아지고 캠런의 노려보는 눈빛은 농담할 기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진동이 멈췄지만 목소리는 안 멈춰요. 날 깨웠어. 내게 빚졌어. 라고 쉿소리를 내며 뭔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게 가슴에 갈고리처럼 걸려 당겨지는 느낌이에요. 캠런이 다시 그린 시질은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격자 주변에 부서지는 벽돌은 퍼지고 균열이 벽을 거미줄처럼 덮어요. 날 쳐다보는 그녀의 눈은 단단하지만 따뜻해요. 그릇을 원해 그녀가 말해요. 그걸 짊어질 사람 아니면 이곳을 부셔버릴 거야. 일기를 꽉 쥐며 찔린 손가락이 아직 욱신거리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거 에어비앤비로 등록할 생각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의식 메모는 분명해요. 자발적인 그릇 아니면 결속은 실패해요. 실패는 허기가 나오는 걸 의미하죠. 캠런이 일어나 바지에 분필 가루를 닦았어요. 하루는 강제로 하려 했어 그녀가 말했어요. 영원히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안 됐어. 그래서 시질이 흐려지고 저항하는 거야. 일기를 가리켰어요. 넌 그걸 찾았어. 읽었지. 그래서 내게 달라붙은 거야.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너의 내 것. 전구가 터졌고 어둠 속으로 우리를 빠뜨렸어요. 심장이 덜컥했지만 캠런의 손전등이 켜지며 빛이 시질을 비췄어요. 이제 피처럼 붉게 빛나요. 진동이 더 세게 다시 와서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어요. 건물 무너지면 별점 하나 줄게 라고 중얼거렸지만 캠런은 웃지 않았어요. 그녀가 일기를 잡아 의식 페이지로 넘겼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담을 나눠 그릇을 공유해. 위험하지만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그 생각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걸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지만 균열은 커지고 목소리는 이제 포효해요. 선택해. 아니면 내가 가져. 캠런은 이미 손바닥을 베고 피를 시질에 떨어뜨리고 내게 칼을 건넸어요. 내 선택이야. 그녀가 말했어요. 망설였어요. 일기의 말이 머리에 울려 자발적. 후드 인물, 속삭임 건물의 무게를 생각했어요. 도망치면 따라와요. 싸우면 내가 통제할지도. 칼을 잡고 손바닥을 베고 시질에 눌렀어요. 팔을 타고 고통이 치솟았고 목소리가 금속이 찢기는 소리로 비명을 질렀어요. 시질이 눈부시게 타올랐고 진동이 멈췄어요. 공기가 가벼워졌지만 내 안에서 뭔가 변했어요. 가슴의 돌처럼 차가운 무게. 목소리는 조용해졌지만 중얼거려요. 묶였어. 지금은. 캠런은 거칠게 숨쉬며 손은 피투성이 거의 인정하듯 날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완전히 들어왔어. 그녀가 말했어요. 돌아갈 수 없어. 시질은 흐릿한 빛으로 잦아들고 정우의 잔해가 간신히 다시 켜졌어요. 격자의 벽돌은 여전히 금 같지만 더 부서지진 않았어요. 우린 뭔가를 했어요. 시간을 벌었을지도 하지만 허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 안에, 캠런 안에, 건물 안에 있어요. 여기 나이든 지혜 하나, 아빠가 네가 지고 있는 건 못 도망쳐 라고 하셨어요. 죄책감 얘기였지만 맞아요. 이제 허기를 지고 있고 무거워요. 그리고 이상한 사실, 신비주의자들은 의식에서 공유된 부담을 논쟁해요. 여러 사람이 영적 부담을 나눠 그 힘을 희석하는 거죠. 어떤 이는 민속이라고 하고 다른 이는 마녀단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해요. 캠런과 난 두 사람 마녀단을 만들었고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녀가 일기를 주며 안전하게 보관해 라고 말했어요. 나 없이 읽지 마. 피곤해서 반박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사소리는 다시 희미해졌지만 사라지진 않았고 가슴의 차가움도 마찬가지예요.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건물은 조용하지만 지켜보고 있죠. 캡노는 말없이 문을 잠갔다. 난 아파트에 혼자 책상에 일기 손엔 아직 피가 묻어 있어요. 밖은 새벽이 터오고 안개가 엷어지지만 세상은 다르게 느껴져요. 이제 건물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일부 같아요. 다음이 뭔지 몰라요. 후드 인물을 찾거나 하로에 대해 더 알아내거나 그냥 살아남거나.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허기는 기다리고 내가 그걸 계속 채워야 해요.